원유 확률 통계 버전 2 이원우입니다. 오늘은 이제 확률에 대한 부분, 확률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조건부 확률이라는 것을 소개를 했는데, 이제 조건부 확률 처음 배우는 사람일 경우에 조금 이런 게 있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 여기서 확률에 대한 강의를 들으면 조금 더 들으면 조건부 확률이라는 것이 어떤 거구나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실생활에 사실은 조건부 확률 따져야 되는 문제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다는 것도 차차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건부 확률에 대한 정의 한번 다시 잠깐 보고 갈까요? 조건부 확률. 어떤 두 사건이 있는데 A가 일어났다고 가정할 때, A가 일어났을 때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이야.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런 거를 조건부 확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A가 주어졌어. A가 일어났기 때문에 주어졌죠. 주어졌다라고 우리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A가 주어졌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P, B, 바, 막대기, A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주어진 사건에 대한 확률이 분모, 그리고 분자는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로 정의됩니다. 정의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뭐 여러분들이 기초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겠죠. 왜 A가 일어날 확률로 나누어주나? 이건 뭐야? 분자는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야. 그렇죠?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 그거를 왜 A가 일어날 확률로 바꿔주나? 당연히 이 부분은 이거 일단 끄고요. 저거는 P, A 인터섹션 B하고 같은 거예요. 그렇죠? 네. B, B 인터섹션 A나 A 인터섹션 B나 똑같은 거야. 그렇죠? 거기는 뭐 순서가 없어. 네. A가 일어났기 때문에 A가 표본 공간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A가 일어날 확률로 나누어 준 거다라고 일단 이해를 하고 넘어가죠. 예? 이제 앞으로 조건부 확률을 다시 좀 자세히 설명을 하면서 그렇구나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시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다룰 거는 곱셈 정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곱셈 정리. 두 사건 A와 B에 대해서 A 인터섹션 B에 대한 확률은 A에 대한 확률 곱하기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조건부 확률을 곱한 것과 같다. 또 B가 일어났을 때 B에 대한 확률 곱하기 B가 일어났을 때 A에 대한 조건부 확률과 같다. 이게 이제 곱셈 정리로 여러분들에게 나와 있는 토픽입니다. 자, 저거 뭐 빤한 거죠? 예? A가 일어났을 때 B에 대한 확률은 뭐야? PA분의 P, B 인터섹션 A. 응? 이거 이쪽으로 이용하면 바로 이 식이 되고, 이건 A 인터섹션 B, 조금 아까 이야기했죠? B 인터섹션 A나 A 인터섹션 교집합 B나 똑같은 거니까. 또 두 번째 있는 것 B, A는 뭐예요? B가 일어날 확률분의 주어진 조건 A 인터섹션 B. 그 이쪽으로 이용하면 이게 되는 거고, 그렇죠? 여기 이 식에서 이쪽으로 이용하면 A 인터섹션 B는 이 식이 되는 거고, 그런 거다. 그러니까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라는 것은 어느 하나가 주어졌을 때 하나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B에 대한 확률을 곱한 거나 똑같다. 그게 이제 곱셈 정리라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되는 토픽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이런 게 아주 기본적인 곱셈 정리를 이용하는 경우에요. 흰공 4개, 흰공 4개. 하나, 둘, 셋, 넷. 검은 공 5개. 하나, 둘, 셋, 넷, 5개. 색칠된 게 검은 공이야. 이렇게 9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개씩 2번 꺼내는 거야. 하나 꺼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꺼내는 거야. 꺼낸 공을 주머니에 다시 넣지 않는다고 할 경우
하나 꺼내고 그 다음에 또 꺼낸단 말이죠. 꺼낸 공이 모두 검은 공인 확률. 검은 공일 확률. 네. 이게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 꺼내. 검은 공이야. 그리고 옆에다 놓고 또 이제 8개 남았죠? 8개 중에서 또 하나 꺼내. 그러면 또 검은 공이야. 그거 구하라는 거죠? 그렇죠? 모두 검은 공일 확률. 그래서 A 사건을 첫 번째 꺼낸 공이 검은 공이다. B 두 번째 꺼낸 공이 검은 공이다. 이렇게 정리만 해놓으면 우리 뭐 조건부 확률을 이용한 예? 곱셈 정리를 통해서 이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A와 B에 대한 교집합에 대한 확률을 구하는 거죠. 그렇죠? 동시에 일어나는 첫 번째 꺼낸 공도 검은 공, 두 번째 꺼낸 공도 검은 공, 1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자, 첫 번째 꺼낸 공이 검은 공일 확률. 9분의 5죠? 9개 중에서 5개야. 꺼내놨어. 그러면 검은 공이 꺼내졌단 말이야. 두 번째 꺼낸 공이 또 검은 공이야. 그러면 공 전체가 몇 개 남았습니까? 8개. 검은 공은 몇 개 남았습니까? 4개. 그래서 이 조건 확률은 검은 공이 꺼내졌고 첫 번째, 두 번째도 검은 공이 나올 확률은 8분의 4. 그래서 A와 B 인터섹션 교집합에 대한 첫 번째 꺼낸 공이 검은 공이고 두 번째 꺼낸 공도 검은 공일 확률은 첫 번째 꺼낸 공이 검은 공일 확률 PA 곱하기 A는 일어났어요. 검은 공이야. 두 번째 꺼낸 공이 검은 공일 확률 곱해서 이 두 개 곱해서 18분의 5가 된다. 이게 이제 곱셈 정리를 이용해서 확률을 구하는 아주 기초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 한번 볼까요? 두 번째는 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으면 좀 섣부른 이야기지만 3점 문제에 해당되는 확률 문제는 전부 해결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흰 공 3개, 검은 공 4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다. 흰 공 3개. 여기 흰 공 3개. 검은 공 4개. 들어있는 7개가 들어있는 거죠.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6의 약수인 눈이 나오면 6의 약수인 눈은 뭐야? 1, 2, 3, 6. 그렇죠? 예. 6의 약수는 6을 나누는 어떤 수니까 1, 2, 3, 6 눈이 나오면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3개의 공을 꺼내고 약수이면 3개를 꺼내고 6의 약수가 아니면 6의 약수가 아닌 경우는 뭐야 그럼? 나머지 경우 뭐야? 예? 4, 5 눈이 나오면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 한꺼번에 3개 꺼내고 한꺼번에 2개 꺼낸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뭐야? 알죠? 컨비네이션이야. 그렇죠? 꺼낼 때 꺼낸 공 중에 적어도 한 개가 흰 공일 확률. 그래서 이 문제가 조금 2단계고 2단계로 나눠져야 되고 주머니가 있고 거기서 공을 꺼내는데 주사위를 던져서 이제 몇 개를 꺼내느냐가 결정이 되고 3개 꺼내고 이 경우에는 2개 꺼낸다 이거죠. 꺼낸 공 중에 적어도 한 개가 흰 공일 확률. 적어도 한 개가 흰 공일 확률. 그러면 적어도 한 개. 복잡하네. 그쵸? 복잡하네. 그럼 적어도 한 개가 흰 공일 확률이라는 거는 6건으로 생각하면 뭐예요? 꺼낸 공 모두 검은 공인 경우죠. 그죠? 적어도가 들어가니까 들어갔기 때문에 이건 6건으로 접근하는 게 더 쉽겠다. 간단하겠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자, A 6의 약수 1, 2, 3, 6 그죠? B 꺼낸 공 중 적어도 한 개가 흰 공. 이거 구하는 거야. 꺼낸 공 중 적어도 한 개가 흰 공일 확률. 이거에 대한 확률 구하는 거라고. 그런데 적어도 한 개가 흰 공? 그러면 그의 6건은 꺼낸 공 모두 검은 공. 그렇게 생각하자고 그랬죠. 이게 훨씬 간단합니다. 간단하다는 것은 이제 풀기가 쉽고 또 답이 틀리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이야기야. 자, 여기서 A에 대한 확률, 약수일 확률 3분의 2. 그러면 약수가 아닐 확률 4하고 5죠? 당연히 3분의 1이야. 그렇죠? A 컴플리먼트에 대한 확률은 3분의 1. 이거는 뭐 기본으로 이제 주어지는
주어져 있는 거고, 주사를 던져서 약수가 나오는 경우와 약수가 나오지 않는 경우를 각각 나누어 생각해야 되겠다 하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하죠. 나누어서 생각해야 되겠다. 약수가 나오는 경우, 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공을 3개를 꺼내는 거고, 약수가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2개를 꺼내는 거니까. 약수가 나올 확률은 3분의 2고 약수가 나오지 않을 확률은 3분의 1이니까. 그렇죠? 자, 이 경우 임으로 3개를 꺼낼 때 꺼낸 공이 모두 검은 공일 확률, 이걸 구해보자는 거야. 꺼낸 공이 모두 검은 공일. B 컴플리멘트에 대한 확률을 구해보자고요. 자, A 6의 약수야. 주어졌어. 그리고 검은 공, 모두 검은 공일 확률. 이거는 예. A가 주어졌다는 것은 약수가 나왔다는 얘기죠. 6의 약수가 나왔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이 경우에는 공 3개를 꺼내니까 7 컨비네이션 3. 7개 중에서 3개 그냥 꺼내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모두 검은 공일 확률은 4개 중에서 3개 고르는 거야. 분의 4 컨비네이션 3. 이렇게 되죠. 어려움 없죠? 예. 이렇게 쓸 수 있느냐가 이제 어렵지. 이렇게 쓸 수 있느냐가 어렵지. 뭐 이거 계산은 충분히 쉽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럼 35분의 4야. 이거 계산하면. 그러면 B에 대한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A가 줬을 때 B 컴플리먼트에 대한 확률은 1에서 빼는 거예요. 35분의 31. 여기까지 됐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따라서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A 컴플리먼트 B에 대한 확률은 이 2개 확률 곱하면 돼. 그쵸? 약수가 나올 확률 곱하기 약수가 나왔을 때 B, B에 대한 확률. 그래서 3분의 2 곱하기 3분의 2는 이거고 35분의 31. 그래서 계산하면 105분의 62가 됩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약수가 나오지 않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이 경우에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 공을 동시에 꺼낼 때 꺼낸 공이 모두 검은 공일 확률이야. 그렇죠? 그래서 A 컴플리먼트가 주어졌어. 약수가 나오지 않는 경우. B, C 꺼낸 건 모두 검은 공일 확률. 아까의 경우와 똑같죠. 7 컨비네이션 2분의 7개 중에서 2개를 고르는데 4개 중에서 2개를 고르는 경우 7분의 2가 되고요. 따라서 이건 비컴플리먼트 모든 공이 전부 검은 공일 그럴 경우이니까 1에서 이걸 빼면 A 컴플리먼트가 주어졌을 때 B에 대한 확률 1 빼기 7분의 2 이거 해서 7분의 5가 된다. 그러면 곱셈 정리를 이용해서 A 컴플리먼트 인터섹션 B는 요거 곱하기 조금 아까 구한 요거 7분의 5 해서 21분의 5 21분의 5 그러면 이것과 지금 이거를 구한 거야. 그래서 PB는 A 인터섹션 B에 대한 확률 요거니까 그렇죠? 아직도 저게 잘 안 됩니다. 이거 B, 이거 A라고 하고 이거 B라고 하면 B는 B라는 거는 A 인터섹션 B하고 또 A 컴플리먼트 A가 아닌 것과 B의 교집합 이거 2개 합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2개는 뭐야 또? 서로 배반. 만나는 게 없어. A, B와 A 컴플리먼트 B를 여기 지금 표시해 놓은 거야. 요거하고 요 비검진 부분. 근데 이거 2개의 인터섹션이 뭡니까? 만나는 게 없어. 공집합이야.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이 배반이다 이거죠. 배반이기 때문에 이 2개를 그냥 부담 없이 더해주면 된다. 이게 이제 확률의 성질에서 우리가 살펴본 거고, 그거를 조금 뭐 응용한 건 아닌데, 그로부터 이 관계식을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100분의 5분의 62 더하기 21분의 5 계산하면 35분의 29가 답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조금 여지껏 봤던 예 문제들보다 조금 복잡하고 어렵죠? 예, 요 정도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따라와주고 이해한다면 정말 특히 조건부 확률에 대한 적어도 3점 문제는 요거를 이해하면 여기까지 쫓아올 수 있다면 3점 문제 정도는 쉽게 전부 해결할 수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을 보죠. 이것도 통계학에서 적어도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두 사건이 독립이다 하는 거. 자, 독립. 여러분들은 독립을 어떻게 생각해요? 영향을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 게 독립이야. 그렇죠? 독립의 반대는 종속이고. 그렇죠? 두 사건. 그런데 좀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시할 수가 없어. 이거는 서로 배반적인 사건하고 다른 이야기입니다. 행여나 혼동을 하면 안 됩니다. 자, 그것도 이제 하나하나 우리 예제 문제를 살펴서 보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두 사건 A와 B에 대하여 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다른 사건이 일어날 확률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 미치지 않을 때, 확률에 미치지 않을 때, 두 사건은 독립적이라고 한다. 그래서 A가 주어졌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A 컴플리먼트 6건이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A가 일어났든 일어나지 않든 영향을 안 미치니까 그냥 B가 일어날 확률이 돼요. 조건 확률이 일어날 확률, B에 대한 확률과 같을 때 A와 B는 독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이 되죠? 그렇죠? 당연히 A와 B가 독립이면 이것도 이 관계식도 성립한다. 그 역도 성립한다는 그 말이에요. A와 B가 독립이면 이렇게 된다. 라는 이야기야. 그러면 저 이야기는 B가 먼저 일어났으면 어떻게 되느냐. B가 일어나고 A가 일어날 확률. 이건 뭐예요? 예? A가 일어날 확률과 같다. 이러면 독립이야. 그죠? 또 B 컴플리먼트가 주어졌을 때 B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A가 일어날 확률. B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관계없이 A가 일어날 확률과 같다. 이 식을 하나 더 쓴다면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이야기 뿐이에요. 그죠? 이러면 독립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 조건 확률에서 네. 이걸로 할까요? 여기서 P A 인터섹션 B는 뭡니까? P A가 일어나고 B가 일어날 확률 곱하기 PA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근데 이게 뭐라고? B가 일어날 확률이야. A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B가 일어날 확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그래서 PB, PA 네.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 A와 B의 교집합에 대한 확률은 각각의 A가 일어날 확률 곱하기 B가 일어날 확률과 같다. 이 이야기야. 조금 아까 여기 수식은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개념적으로 어느 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다른 것에 일어나는 확률에 전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조건부 확률을 통해서 여기에 정의입니다. 정의를 했다면 아래 거는 조금 간편하게 다시 표현한 것 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 우리는 이거를 더 중요한 독립의 조건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A와 B가 독립이다. 두 사건이 독립이 아닐 때, 두 사건은 독립이 아닐 경우, 독립의 반대말은 그러니까 종속이다. 라는 이야기야. 뭐야? 여기 이퀄이 성립하지 않으면, 네? 똑같지 않으면, 같지 않으면 독립이 아니다. 종속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야. 두 사건 A와 B가 독립이면 A와 B 컴플리먼트, A 컴플리먼트와 B, A 컴플리먼트와 B 컴플리먼트 각각 독립이다. 아무튼 A와 B가 일어나는데 서로 영향을 주거나 받거나 그런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반대되는 사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독립이라는 것이 성립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거 하나만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게 A와 B 컴플리먼트의 확률과 같으냐 그 이야기죠.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왜 요 예를 하나를 들었느냐면 A 컴플리먼트 A 인터섹션 B A가 있어. 또 B 컴플리먼트가 있어. B가 있고 A가 있어요. 예. 요거는 예, A와 B 컴플리먼트의 교집합, A와 B가 아닌 것에 대한 교집합. 응? B가 아닌 게 어디야? B가 아닌 거. 어, 여기가 비컴친 부분이 B 컴플리먼트죠. 그렇죠? B가 아닌 거. B가 아닌 거. 네. 와 A의 교집합. A의 교집합 어디에요? 응? 이 부분이죠. 이 부분. 그렇죠? 네. 그거는 A 빼기 B와 같은 거야. A에서 B를 빼는 거. A에서 B를 뺀 거. 예? B가 어디 있어요? 여기 포함되니까, 여기 교집합에 포함되니까, 예, 요것과 같다라는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집합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집합 A 빼기 집합 B는 요거다. 라고 반대로 말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그거는 PA 빼기 PA 인터섹션 B야. 요 지금 빨갛게 칠해져 있는 그 부분은 PA 빼기 A와 B 인터섹션에 대한 확률과 같다. 그런데 독립이니까 A와 B가 독립이니까 PA, PB로 표현할 수 있고 PA로 묶어서 내면 1 빼기 PB고 1 빼기 PB는 B 컴플리먼트에 대한 확률 B 컴플리먼트가 된다. 이렇게 된다. 이거냐를 이제 보여주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이것도 이해됐습니까? 예.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 A 빼기 B 여기 좀 진하게 표현을 해놨어요. 일단 집합에서 나오는 이야기지만 확률이라는 것은 집합에 대한 어떤 값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집합의 확률 개념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한 개의 주제를 두 번 던져서 첫 번째 나온 눈의 수가 3의 배수인 사건을 A, 두 눈의 수의 합이 7인 사건을 B, 두 눈의 수의 합이 8인 사건을 C라고 하죠. 그럼 A는 뭐가 돼? 예? 첫 번째 나온 눈의 수가, 첫 번째 나온 눈의 수가 반복되니까 좀 골치 아프네. 눈이 3의 배수인 사건을 A. 그러면 3일, 32, 33, 35, 또 6일, 62, 66, 몇 개? 12개 있어. 그렇죠? B는 두 눈의 합이 7인 사건을 B. 16, 25, 34, 43, 52, 61. 몇 개? 6개 있어. C는 두 눈의 합이 8인 26, 35, 44, 53, 62. 몇 개? 5개 있어. 자, A와 B는 독립인가? A와 B는 독립인가? 그러면 A 인터섹션 B를 찾아야죠. 는 뭐 있어요? 응? 요놈하고 요놈 있죠? 3, 4, 또 6에 두 개 있어. 그러니까 A 인터섹션 B에는 몇입니까? 6분의 2. 어이구 미안합니다. 36분의 2. 그런데 PA, PB는 어떻게 돼? 36분의 12, 3분의 1. PA, PB는 6분의 1. 그렇죠? 36분의 6개. 6분의 1. 고 18분의 1. 18분의 1.
18분의 1. 그건 뭡니까? 이것도 18분의 1. 그래서 A, B는 독립이다. 자, 여기 뭐 여러분들이 개념적인 거는 생각할 필요 없어요. 확률값만 보고 이 관계가 성립하느냐 마느냐. 그러니까 굉장히 좀 추상적인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것만 가지고는 A와 B가 독립이다 아니다 판단하기가 어려워. A와 C는 독립인가? 뭐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A와 C는 독립. 그럼 P, A, P, C 이건 뭐예요? 3분의 1 곱하기 C 36분의 5 그렇죠? 예. 그러면 AC는 요거 그쵸? 그 A 인터섹션 C는 두 개야. 3, 5, 6, 2 36분의 1이야. 그래서 이거는 두 개가 같지 않으니까 A 인터섹션 C에 대한 확률은 36분의 2 그죠? 36분의 2고 는 이것과 같지 않으니까 독립이 아니다. 그럼 뭐 A와 C가 일어날 가능성이 각각 서로 뭐 이런 개념하고 머리로 생각할 수 없는 거라고요. 개념적인 추상적인 개념이다. 독립이라는 거는 그거 꼭 알아두면 좋겠고요. 한 개 주사를 던질 때 짝수눈이 나오는 사건을 A는 2, 4, 6 소수눈이 나오는 사건을 B 소수는 6 안에서 소수는 다른 걸로 나눠지지 않는 이게 소수니까 2, 3, 5 3의 약수가 나오는 거는 1, 3 이라고 하자. A, B, C 간에 배반 사건, 독립 사건이 있는지 살펴보자. A와 B는 우선 배반부터 생각해 볼까요? A와 B는 배반이 아니죠. 겹치는 게 있죠. 그렇죠? A와 C는 배반 사건이죠. B와 C는 배반이 아니야. 예.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독립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 A 인터섹션 B는 2 A 인터섹션 C는 홍집합 B 인터섹션 C는 3 이렇게 된 거네. 네. A에 대한 확률은 6분의 3 2분의 1 B에 대한 확률은 마찬가지로 2분의 1 C에 대한 확률은 3분의 1 맞죠? 그래서 이거 곱하기 이거 이제 독립을 보고 있습니다. 4분의 1 이거는 6분의 1 독립이 아니야. 그렇죠? 또 A와 C는 0 A와 C 곱하면 6분의 1 그래서 A와 C도 독립이 아니야. 독립이 아니면 뭐라고? 종속이야. B와 C는 이 B와 C 6분의 1을 곱하면 두 개 각각 이거 6분의 1 B와 C는 독립이다. 너무 간단한 이 정의에 따르는 간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세히 뭐 적지는 않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예. 꼭 아주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배반, 독립. 배반과 독립이라는 것이 같은 개념이 아니다. 독립인가 아닌가를 따지려면 확률값의 곱이 어떻게 되나를 봐야 된다. 배반은 그냥 집합이 교집합이 0이면 배반이라고 한다. 그 개념이 다른 거라고요. 자, 독립시행의 확률 이제 독립이라는 걸 조금 아까 배웠기 때문에 독립시행의 확률 이게 이제 나중에 이항분포라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가 됩니다. 독립시행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거든요. 독립시행 알아두어야 되는 개념이죠. 동전이나 주사를 여러 번 반복하여 던지는 경우와 같이 매번 같은 조건에서 시행을 반복할 때 경우와 같이 같은 조건에서 시행을 반복할 때
시행을 반복할 때 각 시행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독립일 경우 주사를 던지면 동전이 독립이죠. 첫 번째 던졌던 행위 시행하고 두 번째 던질 때 첫 번째 뭐가 나왔으니까 두 번째 다른 그 영향을 받지 않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주사를 던져서 2번 눈금이 나왔다고 그래서 두 번째 던졌을 때 2번 눈금이 첫 번째에서 나온 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일어난다 이거지. 예? 10번 던지면 10번째도 마찬가지야. 앞에서 9번 던진 거와 독립적이야. 예? 이거는 이제 뭡니까? 카지노 같은 데서 뭐 룰렛 이런 게임을 할 때도 똑같습니다.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짝수나 홀수 중에 하나가 일어났다고 해서 그 다음에 홀수나 짝수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야. 뭐 개념적으로 이제 독립이라는 우리 알고 있는 이런 시행을 독립시행이라고 한다. 이런 거를 독립시행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독립시행은 어려운 용어는 아니죠. 한 번의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P라고 하면 P일 때 이 시행을 n번 반복하는 독립시행에서 반복적으로 n번을 해요. 사건 A가 R번 일어날 확률은 n번 중에서 R번 일어나는데 R번이 일어날 뭐야? P의 R승이죠. 그렇죠? 그러면 일어나지 않는 경우는 R번만 일어나 나머지 n-R 제곱 이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R은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쭉쭉 n까지. 이런 것이 이제 독립시행에 대한 확률이고요. 이항 분포라고 해서 이항 정리와는 다른 겁니다. 이거는 확률 분포고요. 이항 정리는 전개하는 그 형태는 조금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혼란스럽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항 정리에 전개식하고 지금 이항 분포하고 별개로 생각하십시오. 그게 옳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한 개의 주사를 던져서 3의 배수 눈이 나오면 한 개의 동전을 3번 던지고 4의 배수 눈이 나오면 한 개의 동전을 4번 던질 경우 동전의 앞면이 2번 나올 확률 3의 배수 눈이 나오면 한 개의 동전을 3번 던지고 4의 배수 눈이 나오면 한 개의 동전을 4번 던질 경우 동전의 앞면이 2번 나올 경우 3의 배수 눈이 나올 확률은 6분의 2 6분의 2죠. 두 개 있으니까 3과 6. 이때 동전을 3번 던져서 앞면이 2번 나올 확률. 동전을 3번 던지게 하는데 앞면이 2번 나올 확률은 3번 중에서 2번 나와. 3 콤비네이션 2 곱하기 앞면이 나올 확률 2분의 1의 제곱 2제곱 곱하기 뒷면은 몇 번 나와? 한 번 2분의 1 앞면이 나올 확률 뒷면이 나올 확률 똑같이 2분의 1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8분의 3 4의 배수눈이 나올 확률은 6분의 2 6분의 1 4밖에 없으니까 이때 동전을 4번 던져 4번 던져 그래서 앞면이 2번 나올 확률은 4 콤비네이션 2 이게 이제 독립시행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4 콤비네이션 2 곱하기 2분의 1의 제곱 2분의 1의 제곱 계산하면 16분의 6 그래서 이럴 경우 합해야 되겠죠. 두 개 합하면 16분의 6 됐습니까? 독립시행은 이렇게 사용이 된다. 이항분포를 배우면 더 쉽게 이항분포라는 이제 확률분포에서 이거 배우거든요. 더 쉽게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응용할 수 있을 겁니다. 수직선 위의 원점에 수직선의 원점 0이죠. 응? P가 있어. 이것도 어떤 점이 움직이는 문제 이게 이런 유형의 문제가 다양하게 나오는데 우리 그런 것들 예를 들면 순열 조합 중복순열 중복조합에서 무슨 함수의 개수 따지는 문제 그런 문제도 아주 대표적인 출제 유형 안에 들어가 있는 문제입니다. 하여튼 점 P가 있는데 뭐 어쩌고 이 점이 움직이고 어떻게 이동할 때 어떻게 되느냐 하는 유형의 문제도 다양하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한 개의 주사를 던져서 6의 약수눈이 나오면 점 P를 플러스 2 오른쪽으로 2번 보내고 그 이외의 눈이 나오면 6의 약수는 아까도 뭐 했죠. 1, 2, 3, 6 그러면 이거를
두 개 움직여. 두 칸을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그렇지 않으면 왼쪽으로 하나, 마이너스 1만큼 움직인다고 하죠. 아주 쉬운 기본적인 그런 문제. 수 직선에서 이게 이제 좌표 선상에서 또 따집니다. 그럼 이제 2차원이니까 좀 복잡하게 된다는 거지. 자, 주사를 4번 던질 때 점P가 E의 위치에 있을 확률. 점P가 여기로 올 확률 구하시오 하는 문제. 주사를 4번 던질 때. 이제 다시 말하지만 어떤 문제를 풀 때의 스킬이라고 할까요? 기술? 이런 것들은 역시 다양한 문제를 이렇게 접해보면서 여러분들이 몸에 익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나? 4번 던질 때. 이거 뭐 4번 이렇게 순서대로 정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꽤 복잡합니다. 6의 약수는 1, 2, 3, 6이므로 약수가 나올 확률은 6분의 4. 또 약수가 아닌 6의 약수가 아닌 눈이 나올 확률은 당연히 6분의 2. 그렇죠? 6분의 4라는 것은 3분의 2. 약수가 나올 확률이 3분의 2예요. 주사를 4번 던져서 6의 약수 눈이 나올 확률을 4번 중에서 6의 약수가 나온 눈이 6의 약수 눈이 나오는 횟수를 x라고 그래. 그러면 6의 약수가 아닌 눈의 횟수는 y라고 그래. 네? 6의 약수가 아닌 횟수를 y라고 해. 그러면 x 더하기 y는 당연히 4죠. 그렇죠? x 더하기 y는 4번 던지는 거니까. 이게 이제 4번이 아니라 뭐 10번 던지고 이러면 복잡해지잖아요. 그렇죠? 이건 간단한 문제고, 점 P의 위치는 2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 여기 약수눈이 x번 나왔어. 그러면 약수눈이 나오면 뭐라고? 플러스 2. 2x. 또 약수가 아니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곱하기 y. 근데 점의 위치가 2에 있을 확률이거든. 그러니까 2x 마이너스 y는 2. 방정식 말하자면 2개 나왔죠. 그래서 x가 y 값을 구할 수 있다 이거야. 그러면 x가 2, y가 2야. 그래서 4번 중 2번 약수눈이 나와. 4 콤비네이션 2, 3분의 2의 제곱. 약수눈이 안 나올 확률은 3분의 1. 몇 번? 2번. 4 빼기 2니까. 그래서 27분의 8이 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문제없이 여기까지 쫓아왔습니까? 오늘 뭐 그 중요한 개념으로요. 조건 확률을 이용한 곱셈 정리라는 거. 그리고 독립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정의와 예를 가지고 그 정의를 뒷받침했습니다. 그리고 독립시행이라는 거, 독립시행에 대한 확률, 이거는 이항분포라는 건데 이제 분포라는 거는 아직까지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괄호치고 이항분포라고 적어놨습니다만은 나중에 조금 더 확실하게 이항분포를 배우게 되면 그때 독립시행의 확률,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들하고 이항분포와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